언제 받으세요? 신청, 구정 1월 1일이 되면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시나요? 저희는 구정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월 1일 새해가 되면 떡국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정도고, 이제 구정이 돼야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진짜 약간 찐 설날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 그래서 1월 1일 새해는 휴일, 설날 같은 느낌보다는 휴일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 대신에 미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12시 땡 하는 그 순간은 같이 보내고 있어요. 원래는 훨씬 일찍 재우는데 그날만큼은 밤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같이 보내고는 있죠. 벌써 근데 또 2025년이 된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구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엄고미돈을 찍는 날이거든요. 사실 올해 엄고미돈 뭘 할지 이미 생각해놨어요. 뭐냐면 제가 요새 완전 해리포터에 빠져있거든요. 해리포터와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이 헬로키티 귀엽죠? 이 미미 이모가 사준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달고 다녀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달고 다녀요. 이렇게 미미 이모가 사준 헬로키티 집게핀이에요. 지금 필터 쓴 건데 굉장히 중안부를 확 줄여주는 신기한 필터네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예전에 미미 이모가 디즈니랜드에서 사다 준 집게핀인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에는 얘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파란색 헬로키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헬로키티는 아무래도 빨강이죠.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이 필터처럼 생기고 싶다. 뭔가 입술이 되게 여기가 짧은데 이 필터를 2025년 내 필터로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그 하얀색 통통 마스크 필터 대신 얘를 애용해야겠어요. 즐겨찾기에 넣어놔야겠다. 뾰잉. 이 손톱 모양 이쁘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모양인데 작년 말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손톱을 무의식 중에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손톱이 역대급으로 오래 기른, 정말 제일 오래 길렀던 그런 손톱이어가지고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뜯어버려서 새해가 됐는데 손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네일팁을 안 붙인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집에 네일팁이 없었고, 그렇다고 뭔가 네일팁을 또 구매하기는 또 싫고, 왜냐면 손톱을 또 기를 거니까. 근데 책장에 예전에 사놓고 안 쓴 이 네일팁이 있는 거예요. 완전 새 거. 그래서 얘를 뜯어가지고 바로 붙였어요. 어젯밤에 붙였어요. 근데 지금 제 원래 손톱이 되게 짧은 상태여가지고 얘가 붙였어도 달랑달랑거려요. 여기가 떨어지려 그래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면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리 떼려고요. 약간 하루 정도는 샤워하고 머리 감고 뭐 그런 거 물 묻어도 버티는데 이틀은 안 되는, 이틀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내 손톱이 길면 이 팁을 붙여도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유지가 그래도 한 일주일은 되는데 내 원래 손톱이 짧으면 불가능.
봤던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래요. 태양의 후예. 삐아이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가장 어릴 때 봤던 드라마는 별은 내 가슴에. 엄마가 별은 내 가슴에 못 보게 하고 자락을 해가지고 이불 속에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질투.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질투 드라마 너무 좋아했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은 챙겨본 건 아닌데 그냥 그때 그 무서웠던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별은 내 가슴에랑 질투 아시는 벼양님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때 별은 내 가슴에 강민이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원래 강민이 서브였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중간에 이렇게 메인 남주가 강민으로 바뀌었을걸요. 그 강민 머리 이렇게 이런 머리. 뿅. 버섯. 쫀득쫀득 버섯 맛있어요. 팽팽. 쪽쪽버섯 쪽쪽. 귀여운 머핀이 빵네. 뿅. 띠루링 띵띵띵. 손톱이 박살이 났습니다. 새맞이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었는데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그래도 이번에는 꼭 하고 싶은 네일 디자인이 있어서 연장을 평소보다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번 네일 디자인의 컨셉은 빠밤빠밤 위키드예요. 미미가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제가 위키드를 근래에 OTT로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위키드 네일 하고 싶었어요. 엘파바와 글린다. 저는 위키드를 뮤지컬로 봤었는데 영화로 다시 보니까 내용을 더 자세하게 쏙쏙들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위키드 뮤지컬 봤을 때 빼치예요. 뮤지컬 나오면 당연히 또 보러 갈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엘파와 글린다 행복하길 뿅. 미미가 말랑이를 사다 줬어요. 미가 자주 가는 문방구에서 팔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를 준다고 샀습니다. 지퍼백에 담겨있는 말랑이는 처음이에요. 색이 변하는 말랑이래. 냄새가 아트 모양 2개거든요. 일단 이런 투명한 색인데, 투명한 말랑인데 색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전혀 색이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방법을 모르겠는데. 투명색이 불투명이 되는 건가? 얘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야잉. 독감 주사 받으셨나요? 저는 올해 독감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었는데 감유행이 너무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하니까 엊그저께 미미랑 가서 독감 주사를 받고 왔습니다. 진짜 뭐 때문에 맞았냐면 그 어떤 기사에 김종국 씨가 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도 바로 운동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독감에 걸려서 4일 동안 운동을 못했다는 그 기사 뭐 어떤 걸 보고 아니 이렇게 독감이 이번에 걸리면 진짜 장난 아닌가 보다.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미미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저도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은 데 갈 때는 마스크 쓰고 가고 그냥 이번에는 마스크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방 접종 해야 되겠는데 막 그래서 당장 가서 맞았습니다. 올겨울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뿅. 피자 몇 조각 드세요? 저는 피자는 2조각. 미미가 저보다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피자는 갈릭 소스. 이 피자가 페퍼로니 피자여가지고 토핑이 별로 없어요. 미미가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해요. 저는 그냥 콤비네이션 좋아하거든요. 토핑 많은 거. 근데 미미는 페퍼로니나 치즈 피자처럼 토핑 없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매워요. 약간 매운데 소스가 되게 매력적인데요. 먹었던 콤비네이션이었으면 연달아 2조각을 먹었을 텐데 이거 지금 페퍼로니는 한 타임 쉬었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뿅. 옥시부 인천 보시는 분 거기 주영우 그 배우분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신 분이죠. 저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 신인 배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인 배우가 갑자기 그렇게 남자 주인공을 맡을 수도
제가 요새 완전 꽂힌 예능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바로 틈만 나면. 아니 유재석 씨랑 유연석 씨 케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시즌2 끝났어요. 이제 시즌3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즌2는 다 봤고 시즌1도 거의 다 봤어요. 근데 확실히 시즌1보다는 2가 더 재밌긴 해요. 근데 이거 목걸이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누가 해주지 않으면 어떡해. 걸렸다. 안 걸렸다. 진짜. 목걸이 한 번에 혼자서도 찰칵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틈만 나면에 유연석을 계속 보다가 저 혼자 정에 들어서 지금 거신 전화는 또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에 옥시 부인전 끝나는데 옥시 부인전이 끝나는 허전한 마음을 지금 거신 전화는으로 채워줘야 되겠어요. 뾰이! 미미가 고르고 엄마가 돈 내는 미검돈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를 뮤츠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너무 귀여워요. 단어가 뮤츠. 구경하면 갖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요. 퀄리티가 좋은 만큼 가격도 조금은 비싸지만 다 사고 싶어요. 너무 이쁘거든요. 특히 배치를 좋아하는 저는 눈이 윙윙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미미는 과연 무엇을 골랐을까요? 진짜 예쁘죠? 아이디어가 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미입니다. 첫 번째는 30cm 차를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필요해서 구매했어요. 집에 차가 없으니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미가 좋아하는 지우개. 이렇게 1+1으로 세트예요. 머핀이도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이 향이 느껴지니. 세 번째는 연필이에요. 완전 멋있죠? 미미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깎여져 있어요. 뿅! 미미 아빠가 퇴근길에 미미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누피 파우치예요. 미미는 파우치, 필통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엄청 신이 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한때 정말 열심히 보던 웹툰이었거든요. 내가 기원했을 그때 머그컵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 조명인데요. 이 동글동글한 조명이 되게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불을 켜보면 이런 느낌. 자기 전에 무드등으로 켜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니 우체통인데 미니 우체통이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스누피 만화 보신 분 있나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이 제대로 기억은 잘 안 나요. 머핀이도 엄청 신이 났습니다. 뿅!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에요. 너의 유토피아. 예전에 저주토끼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정보라 작가님의 신작 너의 유토피아. 저주토끼처럼 마찬가지로 단편집이고 단편집이어서 굉장히 훌훌훌 넘어가요. 한 편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네? What? 헐. 약간 이런 감탄사가 한 편마다 마지막 한 문장이 끝나면 이런 감탄사가 나온다니까요. 네. What? 헐. 진짜 긴 호흡의 소설도 물론 재밌지만 그게 벅찬 날들이 있잖아요. 약간 나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오늘 책을 읽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그런 날들에 단편집 딱이에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책 제목이 너의 유토피아니까 안개가 걷히고 강한 바람이 눈을 하늘 위로 불어올리기 시작했다. 볕이 든다. 아주 약하지만 햇볕이다. 출발하자. 전지는 18% 충전되었다. 두 자릿수에 도달해본 것은 오랜만이다. 55마일, 최대가 56마일까지는 달릴 수 있다. 가는 동안 어떻게든 더 충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엔진을 돌려야 한다. 자체가 무겁다. 움직여야 한다. 다시 안개가 하늘을 덮고 눈이 내려 자체를 가리기 전에 한치라도 더 앞으로 가야만 한다. 너의 유토피아는 뒷좌석에서 그가 속삭인다. 1부터 10까지 수치화한다면 너의 유토피아는 오늘은 8이야. 다시 읽으니까 너무 슬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설 연휴에 친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댁에 가시나요? 저희도 내일부터 이제 가거든요. 오늘은 우리끼리 좀 밖에 커피숍 같은 데 가보자 하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날씨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한데 하다가 집에서 한 16km 정도 갔는데 그때부터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이건 아니다.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가자. 다시 차를 돌려서 오는데 이제 저희 집 동네에도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냥 집에 가자. 한 30분? 40분 정도 그냥 드라이브하고 집에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거리를 잔뜩 사서 왔어요. 동결건조 구미채. 그냥 구미채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새콤. 컵라면도 사왔습니다. 네모난 도시락. 뿅. 원래 가려고 한 곳에 못 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기가 확 지더라고요. 네모난 컵라면 먹을 때 국물을 모서리로. 편의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동네도 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미랑 눈오리 아니고 눈곰돌이 몇 개 만들고 왔어요. 오, 귀엽는 곰돌이. 야, 추워. 눈이 내일도 엄청 많이 온대요. 원래 가려고 했던 커피숍이 포레스트 하우팅스인데 거기 가면 커피랑 음식 시켜놓고 오래 있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미랑 같이 놀려고 노트북도 챙기고 미미 아빠 읽으라고 이 책도 챙겨갔는데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곱씹어보면 네 번째 에피소드가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깨끗하고 황량했다. 어제 저녁을 먹다 말았던 식탁은 이미 전부 치워졌고 그릇은 모두 설거지까지 끝나서 찬장에 들어가 있었다. 거실도 안방도 완벽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 먼지 한 돌 없었다. 본래부터 사람이 머물러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나 호텔방 같았다. 아내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끄집어낸 물체는 손이었다. 놀그맣고 통통하고 뭉툭한 여자의 왼손이었다.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그대로 끼고 있었다. 손톱이 전부 뽑혀나가고 없었다.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천천히 현관문에 다가갔다. 내키지 않게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을 때 안에서 찰칵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어떻게 끝날지.